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의사 윤홍일입니다. 자, 오늘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추우셨을 거고요. 지금도 대화의 주제는 대부분 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느냐 안부를 묻는 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독감 주사 맞으셨죠? 독감 주사 왜 맞으셨어요? 감기 안 걸리고, 독감 안 걸리고,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 맞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면역력이에요. 면역력이 있어야만 감기도 안 걸리고 호흡기 질환도 안 걸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먹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건강기능식품도 많고 비타민도 많고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좋은 거가 자연산인 한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한약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그 전에 날씨가 추우면 왜 면역력이 떨어질까요? 보실까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극도의 스트레스, 두 번째는 체내 수분 부족, 당분의 과다 섭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교차로 인한 저체온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서 이 가을에 맞춰서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오는데 추운 날씨에 맞춰서 뽑아봤는데요. 극도의 스트레스, 10월의 마지막 날인데 우리 다운되죠.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조금만 말해도 우리 상처 입고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도 많아지거든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코티졸이나 글루코코티코이드라고 하는 호르몬이 많아져서요. 임파구의 증식이 억제되고 또 백혈구의 분해가 억제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체내 수분 부족인데요. 가을에 건조하잖아요. 여러분의 이 얼굴 피부도 많이 건조해지는데 우리 몸속의 수분도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깊은 잠도 자기 어렵고요. 그리고 피로도 빨리 옵니다. 그리고 수분이 부족하면 가래를 뱉어나는 역할도 떨어지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이 잘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과당의 섭취를 너무 많이 했을 때 그렇습니다. 당분의 섭취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돼서 알레르기 질환이 많이 생기고요. 또 이 백혈구가 세균을 죽이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스트레스 받고 좀 우울하다 그래서 초콜릿, 사탕 많이 드시지 마시고 당분 적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교차로에는 저체온이 오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장부 조직에 영양분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래서 면역력도 떨어지기도 하지만 또 추위가 오면 차기만 하면 배탈 설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영양 섭취를 잘 못하기도 하고요. 또 심장이나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추운 날씨에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심장과 폐가 또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무리가 와서 심장과 폐질환이 많이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역력이 가을에 떨어지는데 그럼 이 가을에 한약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 그러면 한약은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한약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면역력을 높이는데 보시면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5가지로 정리가 바뀌었네요. 자, 4가지로 크게 얘기하면 피부 및 혈관 기능의 정상화, 두 번째 면역세포 기능 향상, 항바이러스, 항균 작용, 그리고 인체 기능 정상화, 체력 증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의 피부는 1차적으로 세균을 막아주는 곳이고요. 그리고 혈관이 튼튼해야만 혈액순환이 잘 돼서 염증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약을 드시면 이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면역세포 역시 또 항바이러스, 항균 작용 역시 한약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체력이 좋아야만 면역력이 좋은데요. 그럼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자, 그래서 보여드립니다. 이 논문을 보시면요. 이 논문에서는 어떤 조사를 했냐면 한약이 면역력에 정말 효과가 있느냐 또 그럼 어떤 기전에 의해서 효과가 있느냐를 연구를 했는데 무려 300가지나 연구를 했습니다. 스크리닝을 300가지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한약재가 면역력에 좋은데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드시겠습니까? 한약재는 정말 아무나 아무 때나 내가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의사에게 진료를 받으시고 드시는 게 좋은데요. 그 한약재의 면역 증강에 대한 효과 연구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보여드릴 게 뭐냐면 몇 가지 약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환기, 당기, 가시오과피, 녹용인데요. 대표적인 이 4가지 약재가 모두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 또 면역세포를 좋아지게 하면서 항암 효과가 다 있어요. 그런데 환기는 T셀의 기능을 좋아지게 하고요. 당기는 대식세포랑
또는 단핵세포를 좋아지게 합니다. 그리고 가시오과피는 내추럴 킬러셀, 그리고 대식세포를 좋아지게 하고 녹용 역시 암세포 억제 작용을 하는데 대식세포와 내추럴 킬러셀을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한약재, 면역력에 좋은 한약재를 이 가을에 보약으로 한 번씩 드셔보시고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십전대보탄과 보중이기탕의 효과가 나와 있는데요. 항암 효과에 대해서, 면역력 증진에 대해서 효과를 증명한 논문입니다. 자,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암 수술 후, 그리고 또는 화학요법, 항암 화학요법 후에 한약을 먹으려면 다들 꺼려하세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통합의학회, 통합암의학회에서는 한방과 양방, 대체의학이 다 모두 모여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세계 유수의 통합의학회 교수진이 왜 한국에서는 유독 한약을 못 먹게 하느냐, 정말 안타깝다라는 논평을 하고 갔습니다. 저도 정말 안타깝고요. 여러분들 이제 항암 치료뿐만 아니라 면역 증강에 있어서도 한약의 효과가 탁월하고 좋다는 것을 인지하시고요. 꼭 치료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건강한 의사 윤홍일이었습니다.